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코스피가 지금 역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그런데 제 주위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한테 야, 요즘에 그래도 돈 많이 벌었어? 라고 물어보면 뭐 거짓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을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요. 뭔가 지수단이 말해주는 타이틀과 달리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그 괴리감이 좀 상당히 커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괴리를 좁히는 데 저희가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최대한 많은 정보와 이슈를 모아서 소개해드리고 그 안에서 선별하는 작업도 도움을 드려야겠어요. 그 괴리를 줄일 수 있는 사인들은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펼쳐야 될지 종목별로 오늘도 가득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투자 뉴스 7부터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5월 고용지표가 기대치를 밑돌았지만 긴축 부담을 줄였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면서 현지 시간으로 4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52%, 0.88% 상승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47%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G7 재무장관들이 최저 법인세율을 최소 15%로 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역사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합의는 다음 달 G20 재무장관 회의를 거쳐서 OECD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올라왔지만 개인이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96%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 나타나면서 대형주를 위주로 증시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원전사업 협력에 이어서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국내 증시에서 원전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10년 만에 시가총액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참 이렇게 투자 뉴스나 최근의 종목별 흐름들을 보면 저희가 다뤄드렸던 그 뉴스들에 대해서 이제 슬슬 종목에도 반영이 되고 또 좀 성과를 이루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뉴스 7을 비롯해서 저희 시간 성공 전략 끝까지 챙겨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투자뉴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쌍용차가 최대 2년간 직원 절반의 무급 휴업을 골자로 한 자구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해 쌍용차 노동조합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찬반 투표를 벌입니다. 대량 해고 사태를 거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베이 코리아 인수 본입찰이 오늘 이뤄집니다. 시장에서 매각가 5조 원이 책정된 가운데 롯데와 신세계, SK텔레콤, MBK파트너스는 적정 가격을 놓고 막판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LNF가 최근 미국 전기차 업체 한 곳과 2차 전지용 양극재의 핵심 원재료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한 언론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LNF는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과 잇따라 1조 원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뉴스 7 살펴봤고요. 저희가 앞서는 오프닝에서나 방금 투자 뉴스에서나 그 개인들의 수익률에 대한 걱정들 좀 했지 않습니까? 네. 3개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96%였다더라. 종목별로는 어땠는지 이것부터 한번 시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3개월 동안에 개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 가운데 1위는 단연 삼성전자였습니다. 네. 8조 3천억 원치를 샀는데 수익률이 고작 0.3%. 이것도 최근에 좀 올라와서 이렇게 되는 거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 2조 원 가까이 샀는데 수익률은 3% 손해를 봤고요. 네이버도 4.5%. 쭉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나마 카카오 같은 경우에 11%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외에도 그러니까 카카오나 아니면 소비주 안 갖고 계셨더라면 지금 코스피 최고치라는 느낌 별로 못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울했던 개인들의 3개월 수익률인데 다만 긍정적인 신호들이 요즘에 조금씩 나오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난 2주 동안, 이게 왜 2주냐 하면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양봉 그림에서 반등하기 시작한 게 5월 28일이거든요. 네. 이 2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샀던 종목이 뭐냐? 이거 딱 봐도
현대차나 기아 빼고는 다른 종목들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이 제일 많이 팔던 종목이었거든요. 지난 3달 동안에. 그런데 지난 2주 동안에는 다시 사기 시작하더라.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삼성전기까지 모두 담기 시작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순매수세는 앞으로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환율 상황 그리고 수출 지표들을 봤을 때 네. 특히 외국인들 이런 대형 IT주 그리고 자동차주를 위주로 한 매수세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때문에 이 종목들이 동시에 개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수익권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참 저희 시간 통해서 IT와 자동차, 뭐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5월부터 조금 준비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그 저희의 멘트 횟수 대비해서 조금 못 가져서 마음 한켠이 무거웠었거든요. 맞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확연하게 5월 말부터 조금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이제 앞으로 좀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다시 얘기를 했는데 좀 잘 가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네. 수급 포인트도 나왔으니 우리 한번 지켜보죠.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이 이슈가 전해졌어요. 원전주 네. 사실 저희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다뤄봤었고 맞아요. 출근 전에서 이 SMR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나눠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들 종목군들이 관심을 받았었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장의 상승폭입니다. 보성파워텍 20%, BHI, 두산중공업도 이날 또 더 가서 10%, 한전 KPS도 강한 흐름이 나타났죠. 여기서는 또 당일의 이슈도 하나 있었습니다. 네.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인 빌 게이츠 회장이 우리의 테라파워와 그 워렌 버핏의 퍼시픽코프 회사가 손을 잡고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꺼내 놓으면서 글로벌 증시에서 원전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었고요. 우리 장도 역시 이걸 조금 반영하는 듯한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큰 그림에서 파도가 탁 쳐준 느낌이라면 네. 사실 한미 정상회담 그 이후에 원전 협력 이후 관심도가 많이 집중됐잖아요. 네. 이들 종목 보시면 5월 21일 그때부터 해서 딱 한 2주간의 수익률입니다. 두산중공업 80% 어마어마하고요. 한전기술, 한전 KPS, 또 우진 같은 경우 개장 전 성공 전략의 황승현 팀장님의 종목이었는데 60% 올랐고 네. 보성파워텍 이렇게 찬밥에서 드디어 이제 좀 뜨거운 밥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죄송한데 자랑 하나만 좀 할게요. 네. 그러니까 출근 전에서도 SMR 한번 얘기를 했었고 그렇죠. 황승현 팀장께서 또 추천했다고 했잖아요. 그 한미 정상회담 있고 나서 모두가 뭐 2차 전지랄지 아니면 뭐 자동차, 대형 IT 안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할 때 네. 지금 옆에 계시는 김진만 팀장께서 원전 쪽으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그때 해줬었거든요. 네. 이후로 정말 강세를 기록했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다니아 쌤이랄지 매매 기술에서 이미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두산중공업을 한 2주 전부터 맞아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수익률이 좀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시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종목들 네. 어찌 보면 지금 저희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수익이 나 있고 이제 아. 팔아야 되나를 고민하고 그렇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잠시 후에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자랑은 여기까지만 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찌됐건 이들 종목이 이렇게 뜨거우니까 음. 시장에서는 이거 좀 과한 게 아니야 라는 분위기는 당연히 그렇죠. 형성이 되죠. 정부 측에서 왜냐하면 원전 협력, 우리 원전 투자 재개 부분에 대해서는 원전 협력은 하더라도 원전을 막 탈원전 기조를 바꾸겠다 이런 건 전혀 아니야 라고 부정을 하고 있는데 시장 투자 심리가 시그널에 요동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신한금투에서는 그걸 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소회가 길었다. 그만큼 가뭄이었는데 이런 호재성 이슈가 들리니까 목말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빠른 프로젝트가 2025년이라는 건 우리가 조금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소형 원자로나 이런 쪽에 대한 개발 기대방 정말 많은데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음에도 제일 빠른 미국 프로젝트가 202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요걸 한번 되씹으면서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많이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인 게 한번 차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월봉 차트거든요. 네. 2010년 전후부터 해서 쭉 한번 보면 두산중공업, 한전 KPS, 보성파워텍, 한전 KPS 뭐 등등의 종목들. 하나는 한전 기술인데. 이게 10년간의 흐름? 네. 근데 보시면 많이 내려왔었잖아요. 그러게요.
정말 많이 내려왔었다가 올라오는 거니까 얼마나 이들이 뭐 호재성 이슈에 목말랐었는지 아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건 잠시 후에 진만쌤에게 전략을 넘겨보죠. 인고의 시간을 보냈었던, 그리고 이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잠시 후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그 이베이 코리아 관련해서 본입찰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도 꽤 핫합니다. 뭐 한 번 더 미뤄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슈가 있는 만큼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사실 얘기 처음에 나왔었는데 인수전에 하지 않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했던 게 5조 원짜리 매물인데 과연 이게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고, 때문에 인수전에 참여 안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카카오에게 호재다라는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어쨌거나 이베이 코리아를 가져가면 이커머스 아니면 오픈마켓에서 엄청난 지배력을 갖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뭐 인수전이 굉장히 핫합니다. 네. 뭐 오버페이냐 아니면 시장 지배력을 더 공고히 가져가느냐, 여전히 갑론을박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본입찰이 있으니 관전 포인트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지금 후보자들이 롯데쇼핑, 신세계, SK텔레콤, MBK 파트너스, 네. 여기가 이제 숏리스트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제일 유력하게 지금으로서 얘기가 되는 게 롯데쇼핑이에요. 왜냐면 롯데쇼핑 유통 공룡인데 온라인에서는 지금 번번이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다면 온라인 부분 강화될 뿐더러 인수 자금도 최근 들어서 사업 부분을 정리하면서 다 확보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롯데쇼핑 측에서 직접 이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인수 관심이 있다. 애초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이미 뭐 가격 협상 중이다라는 얘기까지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온라인 쪽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베이 코리아 인수 충분히 매력적일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게, 네이버가 숏리스트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신세계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들어서만 지금 신세계랑 네이버 같이 뭐 협업하는 거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네. 하다 보니까 역시 여기에 대해서 뭐 막판에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 얘기 나오고 있고, SK텔레콤은 지금 11번가, 그 다음에 이베이 코리아는 지마켓 옥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치면 어마어마한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MBK 파트너스는 이제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온라인 부분을 강화하면서 네.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게, 야, 신세계랑 네이버랑 컨소시엄 구성하면 여기에 맞대응하려고 MBK 파트너스랑 SK텔레콤이랑 또 동맹하는 거 아니야? 갖가지 시나리오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매력적인 매물로 급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각 종목별로 실제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은 어디가 있을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롯데 측에서는 정말 사활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어찌 보면 온라인 마켓의 효시였는데 네. 정말 많이 밀렸잖아요. 그렇죠. 이번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다양하게 어느 팀이 가져가도 좀 볼만한 이 흐름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슈도 좀 잘 추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고민이 많이 되는 이슈들 안고 왔는데요. 오늘 자세하게 투자 전략, 지금부터 전략으로 이어가시죠. 이슈는 알겠고 어떤 종목들이 핫한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걸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다라는 부분은 앞에서 제가 다 이렇게 깔아놨으니까 자, 원전주 어떻게 해야 될지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슬슬 좀 차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 부담감이. 좀 현재 시점에서 원전주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앞에서 칭찬을 너무 많이 해줬으니까 이제 뭐 본론으로 들어가게 네. 되면은 한 번쯤 조정이 있을 거라고 이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워낙 주독 섹터가 없는 와중에 원전이 이제 테마 쪽으로 같이 엮여서 조금 이제 과한 상승이 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 이제 새로운 주독 섹터가 나올 경우에 잠깐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게 당연한 이제 이치고요. 당연히 조정과 횡보가 이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추후에 상승 여력이 더 강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비슷한 예가 이제 해운 쪽을 예로 많이 드는데요. 해운 쪽은 이제 워낙 불황이 심했고 막 고개를 드는 와중에 특히 HMM 필두로 섹터가 많이 올랐습니다. 원자력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 고개를 드는 그런 시점에서 만약에 여기서 영업이익과 기타 이제 매출액이 받쳐주게 된다면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이제 10월, 11월 쪽에 한 번 더 재료가 있죠. 그 이슈에 맞추어서 한 번 더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좀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SMR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두산중공업이 대장이죠. 원자력 발전에서는 미국 두산중공업이 같이 하고 있는 미국 뉴스케이 그룹이 미국 이제 원자력 SMR 관련해서 이슈가 한 11월쯤에 있을 걸로 예상되니까 만약 눌림목이 있다면 신규 매수자분들께서는 그쯤에서 한번 매수를 다시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지금 기부자분들께서는 이제 조금 한번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주도 섹터가 새로 나오게 될 경우 조금 밀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건 좀 조금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언제까지 계속 달려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 번쯤은 쉴 수 있는데 다만 지금 계속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흐름들도 계속 쫓아가 보도록 하겠고 그러면 종목별 대응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김진만 팀장께서 지난 5월 25일에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률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두산중공업이 무려 이제 70%를 넘게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한전 KPS, 보성파워텍도 14%, 31% 수익률인데 자, 이제 AS 옆에 물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전략 짜주시겠어요? 네, 이제 AS를 하면은 기부 만약에 이 방송 보셨던 분들은 정말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더 이제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25,100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차 잔고가 굉장히 늘고 있다는 것과 지금 개인 투자자들과 공매도 이제 세력들 간에 지금 조금 전쟁이 있지 않나. 만약에 누가 이길지는 저도 이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한 번쯤 이제 위나 아래로 강하게 한 번 더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조정폭이 있다 그러면은 한 3분기까지는 3만 원 제시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차기 모멘텀이 워낙 충분하다 보니까 대장주로서 이제 단연히 탑픽으로 계속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전 KPS가 잠깐만요. 네. 그러면 다음 넘어가기 전에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도 해줬는데 앞에 우리 AS에서 봤을 때 비중 축소 후에 조정 시 재진입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약간 차익 실현하고 나중을 도모하자라는 뜻인가요? 이제 일부는 비중을 축소를 하셔서요. 다시 이제 눌렸던 다른 종목군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 파는 게 아니라 비중을 축소하고 나중에 눌림목에 그만큼 다시 이제 매수를 해서 종목의 개수를 늘리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맨날 계속 오르게 되면 부담감은 계속 심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또 차익 실현을 또 못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일부 비중을 축소를 하셔서 나중에 눌림목에 재매수 신규 매수자분들께서는 눌림목에 다시 매수를 하시고 기보유자분들께서는 약간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두산중공업 일단 목표 주가 3만 원까지 열어뒀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한전 KPS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한전 KPS가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수급 자체는 한전 KPS가 훨씬 더 좋습니다. 워낙 실적도 잘 나오는 회사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워낙 잘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오히려 두산중공업보다 조금 더 흐름이 괜찮을 수도 있다고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제 공기업 성향이 짙기 때문에 배당 성향도 굉장히 좋아서 2, 3분기 때 조금 더 안정적인 우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성파워텍도 바로 시작하죠? 네, 보성파워텍도 이제 마찬가지로 위 종목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모멘텀은 약합니다. 그렇지만 가볍다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다는 장점은 추가적으로 만약 원전 쪽 이슈가 있을 경우에 상승 랠리를 더 강하게 이어갈 수 있다. 그런 이제 설명을 붙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있을 경우에 보성파워텍은 좀 더 강하게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유자분들께서는 두산중공업보다 조금 더 차익 실현을 많이 하시고 나중에 조금 더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세한 비중 조절과 또 2차 목표 주가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이슈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번째, 이베이코리아 인수전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죠. 지금 인수 후보군 만약에 정말 각각이
이베이 코리아를 정말 인수했다고 했을 때 가장 좀 덕을 많이 보고 그래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쪽은 어디가 있을까? 좀 이거 꼽아주시겠어요? 네, 이제 아무래도 몸값이 너무 부담입니다. 만약 몸값이 한 2조, 3조 원대였다면 정말 이제 알짜 매물로 모든 이제 기업들이 다 이제 달라붙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몸값 자체가 워낙 부담이기 때문에 대기업도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으면 부담 가는 그런 몸값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네 후보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신세계, SK텔레콤, MBK파트너스 네 가지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가 가장 적합한 후보, 그 다음 SK텔레콤 두 가지로 좀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뭐 최근에 다 지금 보시면 장막에 다 보시면 나오겠는데 기존에 이제 점유율이 또 비슷비슷합니다. 3%, 6%,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베이 코리아의 시장 점유율 12%를 갖고 오게 되면은 한 2대, 한 3위권까지 이제 오르는 실정이기 때문에 세 종목 다 매력적인 매물대긴 하지만 가장 이제 좀 가장 이제 좀 강하게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 신세계인데요. 신세계 최근에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네이버와 협업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제 쿠팡보다 오히려 더 높은 유통 쪽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신세계가 네이버 쇼핑에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이베이 코리아가 신세계 손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 네이버와 동등하게 된 파트너로서 좀 자리를 가질 수가 있고요. 이제 3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유통 쪽은 시장 점유율이 중요한 이유가 고객들은 한 번 손을 닿은 그런 이제 유통 쪽 커머셜을 이용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 본업도 지금 워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 쪽과 본업까지 같이 더해서 있었을 때 시너지가 좀 강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세계를 좀 탑픽으로 꼽고 싶네요. 시너지에 있어서는 신세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이거는 누가 얼마에 가져가는지 계속 뉴스를 쫓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바로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집만서 픽은 반도체인데 자 이거 전략이 되게 다양해요. 대형주 쪽으로 가느냐, 중장비 쪽으로 가느냐, 뭐 얘기도 참 분분하고 좀 어떻게 포인트 두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를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최근에 이제 조정폭이 좀 강하게 일어났다고 해도 중소형주들의 흐름은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작은 돈에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중소형주가 더 각광이 받는 게 이제 시장의 정설이고요. 이제 되게 흐름도 좋았기 때문에 저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상승 랠리를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오늘 조금 기대해 볼 만한데요. 반도체주가 워낙 많이 눌려 있는데 그 이유인즉슨 워낙 내재화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리스크가 큰데요. 공장을 지어놨는데 이제 원래 외주를 주던 회사에서 내가 생산할래 이렇게 해버리면은 공장을 지었던 회사들은 완전히 이제 닥쳤던 이제 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이슈가 많이 있어가지고 반도체 쪽에 섹터 쪽에 돈이 많이 안 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테이퍼링도 어느 정도 이슈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제 미국 쪽도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어느 정도 이제 잡아가는 시점에서 반도체들은 당연히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 두셔야 되고요. 그 와중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쪽 주들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반도체주들도 이제 어느 정도 실적대에 따라서 구분이 강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세 가지 종목 정도 가져와 봤고요. 이 종목군들은 이런 이제 테이퍼링 이슈라든지 기타 이제 내재화 이슈에서 조금 자유로운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금 유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한번 쭉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제가 이제 하나마이크로는 몇 번 이제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 이제 이슈도 강하게 이슈고요. 그다음 SK 하이닉스와 긴밀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동등한 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목표가는 19,000원 정도 제시를 드릴 수가 있고요. 반도체 쪽 탑픽으로 이제 계속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테스나죠. 삼성전자와 이미지 센서 협업을 있고요. 목표가는 이제 55,000원 제시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군도 하나마이크론과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목은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앞으로 좋아질 종목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다음에 지금 네페스 아크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페스 아크는 오스틴 공장 쪽 타격이 굉장히 심하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적자 전환에 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좋아질 종목이고요. 밑에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는 더 나빠질 게 없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셋 중에 조금 매력적인 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매수를 하신다면 조금 좋은 좋은 이제 실적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과 함께 네페스 아크는 목표가 48,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프로그램, 같은 코너에서도 반도체주를 바라보는 투자 전략 시각이 약간 다릅니다. 대형주 쪽으로 얘기를 해드렸던 적도 있는데 김진만 팀장께서는 후공정 반도체주 쪽으로 이 3개 종목을 추려줬거든요. 누가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관심 있게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